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의 해충 방제에 관련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태풍도 잘 지나갔고 또 더위도 한 차례 잘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폭염과 같은 열대야가 시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자생출란이 자생지 자연 상태에서도 많은 세월 동안 사계절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잘 자라온 식물이지만 이제 산에서 분해 옮겨 가지고 집이나 난실에서 재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자생출란은 그동안 많은 세월 속에서 생명을 이어왔지만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신화로부터 성장한 이 난초들이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매우 연약해서 유해균과 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배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출란은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화분 안에서 혹은 잎의 기부나 뒷면에 붙어서 그 해충의 벌레나 유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난초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고 그 난초가 많은 해충을 키워내기도 하기 때문에 기생충의 확산으로부터 즉시 눈에 띄거나 난초잎이나 꽃이 상하거나 떨어지기 시작하고 녹색잎에 여러 가지 색의 반점이 나타나고 증상이 발전하면서 노란색으로 변하고 맙니다. 결국 난초잎이 말라가게 되고 고사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여러 촉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폐기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 가지 해충으로부터 감염되면 식물인 난초도 역시 서서히 힘과 탄력을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를 상관하지 않고 화분 안의 지하 부분이든 간에 또 지상부이든 간에 해충을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그 발전적인 현상 때문에 곰팡이의 출현을 위해서 식물 내부에 유충에 아주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건강한 난에 연한 조직인 신화나 또는 잎과 꽃으로 이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에란인 재배자들은 난초를 키워서 많은 번식을 위해 이제 재테크에 관련해서 촉수를 늘려가고 화분수를 늘려가시겠지만은 이 식물인 난초의 해충인 선충이나 총채 및 기타 기생충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해로운 곤충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살충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제 소중한 난초를 잘 살려갈 수 있고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처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다음은 출란을 해충으로부터 어떻게 선방제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서 난초를 무너뜨리는 구경석은병, 그것을 보면서 연불하고도 흔히 말하는 무름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먼저 해충들을 알아보고 예방조치를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란의 치명적인 해충은 대체적으로 재배를 해보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총채벌레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벌레는 매우 작고 일반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해충이고 몸의 길이는 최대 2.5mm에 이르기도 합니다.
검은색 또는 갈색 색조가 있어서 날개가 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면서 토양층을 관통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은 식물의 잎에 흰색 반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위에 얇은 은색 필름이 도포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밤에 손전등을 켜고 땅을 비추거나 이 표면에 비추면 잘 보이기도 합니다. 화분 안에 또는 벌브 주변, 잎의 기부, 잎 표면이나 뒷면에 알을 낳게 되고 그 후에는 잎을 먹는 작은 애벌레로 성장하게 되지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잎에 작은 반점이나 점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것이 갈색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배품이나 또는 상품 또는 전시품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므로 결국 그 잎을 그 촉수를 자르거나 고사되게 됩니다. 그래서 청채벌레를 잘 유심히 관찰하시고 처리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충류입니다. 선충. 최대 길이가 2mm 정도 작은 벌레인데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난초의 뿌리가 손상된 다음에 그것이 위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잎을 상하게 하고 결국 꽃봉오리로부터 꽃에도 그 해를 끼치게 됩니다. 잎은 단풍처럼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꽃도 빨리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생출란은 그 선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계속 이것이 진행되면 뿌리가 먼저 죽고 전체가 따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충류들을 빨리 선제 방제에 살충하는 것이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흰가루병인데 이것은 구조상 최대 몸의 길이가 1.6mm인 작은 나비와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날개는 약간 길쭉하고 앞부분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이 애벌레는 회색입니다. 배아의 몸은 길쭉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작고 푹신한 등뼈로 덮여 있고 자라는 기간이 길면서 몸이 부드러워서 곤충 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잎사귀를 먹기 시작합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잡색이 보이면 흰 가루병의 공격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충이 있겠지만 난초의 한국자생출란에 주로 나타나는 이런 총체벌레나 선충류 그리고 흰가루병에 관련된 이런 꼭 선제 방제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방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란을 산채를 했거나 구매한 난초의 뿌리와 잎을 주의 깊게 검사하시고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난초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살충과 살균제로 소독을 하고 함께 관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뿌리와 잎, 그 다음에 신화, 즉 새싹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방조치로는 모든 부분을 주기적으로 예찰, 검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초의 산성화된 화분들, 그 다음에 오래 써가지고 산성화된 그런 화분들, 그 다음에 재사용하거나 화분가리가 되지 않은 난석들, 이런 것들이 감염될
그런 뿌리의 그 부러진 부분이나 상처난 그런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염이 바로 이런 상처난 부위로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화가 잘 성장하고 육안으로 보실 때 건강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이제는 매일 관리하고 시기적절한 급수를 해줘야 되며 즉 관수를 해줘야 하고요.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주고 적당한 햇빛과 통풍으로 습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살충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해충 살충제는 기본적으로 약국에 가보면 그 살충제가 그 제조회사로부터 출하될 때 살충제는 기본적으로 뚜껑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그 배율이 기본적으로 1000대1입니다. 그 다음에 살균제는 그 뚜껑이 분홍색 뚜껑으로 되어 있고 기본이 2000대1로 출하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분을 이 살균제나 살충제 용액에 몇 분 동안 심지 즉 담그거나 입에 뿌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뭐 살균이나 살충의 최대 효과를 얻으려면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희석을 해가지고 즉 관수를 해야 합니다. 식물 처리는 관수 후에 약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햇볕을 주게 되면 살충의 그 속도가 빠르고 기생충이 이제 남아있다 싶으면 절차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 해충을 잡는 데 유리합니다. 이제 살충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적합한 즉 한국자생출란에 적합한 살충제는 무엇일까? 몇 가지 말씀을 품종을 말씀드려 봅니다. 종합살충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올스타, 그 다음에 이제 깍지 관련된 이제 메머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비카드, 그 다음에 총체탄, 그 다음에 프라단, 스미치온, DDVP, 또 코니도 입제, 그 다음에 악타라 입제, 그 다음에 코니도 입제, 그리고 핏 오버론, 그 다음에 아그라베르틴, 이런 약들이 살충제로 항산출란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살충제는 종합이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번갈아 이렇게 바꿔서 방제하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식물인 한국자생출란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환경에서 재배를 하시는 저와 아이라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드리면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늘 이 출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봄, 가을에 분갈이, 화분갈이, 저기 이제 화장토 갈이 또는 뭐 고용비료에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8월에 꽃눈을 확인하고 10월에 화통을 씌워서 또 3월 되면 또 꽃을 피워 전시회를 출품하고 10월에는 여배품을 출품하면서 바쁜 그런 일정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을 재배하는 그 난시를 항상 뭐 방문하게 되고 난초들을 늘 예찰하며 또 필요에 따라 예방 조치를 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 재배를 위해서 선방이 우선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다. 2023년 여름 유난히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해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금년에도 각종 질병, 특히 선충으로 인한 고사되는 무름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주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산채를 갔다가 우리가 수없이 빈 가방으로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집에 있는 난초 잘 길러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거나 들으셨을 것입니다. 밖에 있는 난초보다 내 난실에 있는 것이 더 귀하고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배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한 혹서기를 지나고 또 선선한 가을을 지나서 이제 10월, 11월 이제 성숙한 성장기에 접어들면 그 애쓰고 수고한 에란인들의 농장에서 신하들을 바라보고 건강하게 잘 이겨내준 난초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멋지고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그런 재배의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런 노고가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난초를 재배하면서 또 가까운 지인들과 또 소속되어 있는 나눔회회 또 연합회 전국대회 또 판매하는 그 장소에서 많은 에란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좋은 난초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수집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우리는 경험하면서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난초가 선택되어 재배하고 계시는 난실이 멋지고 아름다운 난초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필요한 조치도 만들어줘야 될 환경이 있다고 보겠죠. 분수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난실. 왜냐하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온도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이나 또 햇볕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원활하게 갖춰지고 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그런 일들, 이런 난초 재배에 가장 필요한 환경 재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부지런히 그 에란을 키워낼 수 있는 성장해가는 난초를 바라보시는 에란인들의 수고와 노고, 그 다음에 산에서 재배를 위해서 산책하시거나 또 다른 에란인들의 난초를 내가 구입하거나 교환해서 내 난실에 드리거나 일단 내 환경에 내 환경에 난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인 난초도 여러 가지 품종 속에서 그 가치가 정해지겠지만 아무튼 잘 기르시고 성공 재배를 꼭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시는 전시회에 소개해 주시면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을 선택하고 다른 난초들의 품성을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교환이나 판매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하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난초는 제가 영광, 그 영광에서 산채된 난초를 지인이 늘 해마다 현장에서 산지에서 산채하셔서 키우고 있는 난초의 한 품종입니다. 지금도 그 밭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해당되시는 분만 가셔서 구입하시고 또 구매하시고 이렇게 해서 몇 분만 소장하고 계신, 그래서 그 산지에서 산채되는 난초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 자생출란의 자생지는 정말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좋은 품종 멋지게 키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충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충을 소홀히 하면 균으로 넘어진다 하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한국 자생출란 해충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훌륭한 재배,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동행튜브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난초의 재배에 있어서 또 품종에 있어서 관련된 영상을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